자, 오늘 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이 4차 공판이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30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오늘 2시에 4차 공판 열렸습니다. 이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녹음을 했고요. 이걸 증거 삼아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그 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판에서는요, 증거로 제출됐던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2시간 그러니까 155분. 하하.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55분. 아유, 저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에서는 아동학대라는 취지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요약한 부분만 들으면 사실 전후 사정이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듣는 것과 글로 써 있는 녹취록을 보는 건 분명히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전체를 다 들어보고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그게 어떤 욕설인지 감정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애를 타이르려고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려면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재판부도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장을 했던 건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게 녹음이 교사 모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호민 씨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제 녹음기를 들려가지고 가서 이 전체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녹음은 불법 녹음이다. 그러니까 위법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취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는 이거는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기 좀 섣부르고 일단 내용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결을 할 때 이 증거가 위법하다면 이 증거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이 공판이 열렸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155분짜리를 중간에 휴정도 하면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게 끝나서 저희도 아주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그걸 다 듣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다 들어보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 중에 좀 교사의 말 중에서 좀 학대가 될 만한가?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여지의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다, 정말 싫다, 뭐 이런 말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말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교사의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반적인 녹음을 다 듣고 과연 이 교사의 발언이나 태도가 직위 해제가 될 만한 수준인가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 녹취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녹음은 또 빠져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공판에 참여했던 방청객들한테 저희가 취재를 해서 현장 분위기를 팀장님 직접 들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이제 주호인 작가의 부인이 참석했고 또 그리고 해당 학교 몇몇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석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방청객에 의하면 주 작가 측은 변호사를 2명 더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 진행은 판사가 중간중간 문제 발언이 나오게 되면 끊기도 하고 검사와 변호사에게 의견을 묻고 사안 설명을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공개된 파일을 들어보면은 해당 교사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심하게 기침을 하는 상태였고 변호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학폭 문제이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파일 중 그 주작가 측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에서는 명확히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3군데 정밀 음성 감정을 의뢰했는데 2곳에서 결과를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공판에서는 결과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개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일단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욕설 부분, 그게 지금 문제였는데 그게 이 주작가 측 그리고 검찰 역시도 새 음절짜리 욕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사 측은요, 그거 욕설 아니다. 그리고 새 음절짜리 욕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 들어보면 2음절로 들린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말한 건데 이게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판 당시에 재판정에서도 3번가량 반복 재생이 된 상태고요. 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이어서 다음 상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교사가 수업 준비를 거쳐서 차분하게 뭔가를 설명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아이의 어떤 행동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듯이 말을 제대로 해라. 어떻게 됐어? 뭐가 그렇게야? 말을 해야지. 라면서 뭘 보는 거야? 그런데 라고 계속 묻다가요. 그 문제의 워딩이 시작이 됩니다.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다소 짜증을 내는 듯한 어투였는데 이 부분에서 재판부는 잠깐 이 파일을 멈췄고요. 이 부분은 혼잣말이더라도 조금 다르게 들리긴 한다. 라는 듯한 이 발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교사는요, 전반적으로 이게 다 아이가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한 말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받아쓰기를 가르치는 부분, 이 부분도 참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와 함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이 문구를 이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나오는데 교사는 이제 받아쓰는 교육이고 뒷받침 소리를 잘 내기 위한 교육이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뭔가 글자를 잘못 쓰거나 지우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교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러면서 버릇이 너무 고약하다는 문구를 보면서 너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아이를 지목하는 듯한 말을 했고 나 너무 싫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교사가 좀 짜증이 난 상황인 것 같다. 근데 고약하다는 표현은 좀 불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싫어라는 표현은 이제 혼잣말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상황이 과연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직위해자가 정당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재판이 12월 18일에 또 있다니까요. 그때도 또 뭐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